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최근 경기 지역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민간 임대 아파트 문제를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현 기자. 네, 보통 저희가 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LH 같은 공기업이나 나라에서 지은 아파트들, 그래서 좀 생각이 나는 건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오늘은 이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문제가 된 걸 얘기해 볼 텐데 이 아파트는 일단 우선 어떤 건가요? 네, 우리나라 임대 아파트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기업이나 국가에서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공공임대 아파트가 있고요. 네. 또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뉴스테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등장한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기업형 민간 임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와 좀 어떤 게 다른가요? 가장 먼저 이 소유주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공임대주택 보통 이제 지자체가 국가나 관리하는 그런 아파트죠. 네. 이거는 국가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 업체가 아파트의 소유주, 즉 임대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좀 비교적 규제에서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네, 규제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일단 공공임대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은 입주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무주택자여야 하고 의무 거주 기간도 있고 가구 수나 소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증빙도 필요하고. 근데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하면 민간 아파트들은 이런 게 없는 건가요? 네, 이런 민간임대 아파트는 들어가는 데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네. 이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매매 거래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이런 것도 없고요. 부동산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이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는 점 한번 기억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정리 보면 매매가 아니니까 세금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말만 들으면 입주 자격도 제한도 없지 세금도 없지 너무 좋은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임대 아파트니까 어느 정도 산 후에는 내 소유, 그러니까 분양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이 안성의 민간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당첨자에게 초기 전세금의 일정 금액의 추가금을 내면 10년 뒤에 분양 전환 뒤 소유권을 주기도 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2021년 계약 당시에 전세금 2억 5천만 원과 매매 예약금 1억 원, 총 3억 5천만 원을 내면 10년 뒤 분양 전환이 될 때 이 추가금 없이 아파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이 매매 예약금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세금에 이 예약금만 내면 나중에 이게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나중에 분양 전환이 되니까 당장은 세금도 없고 가격도 착하고 추가금 없이 내 집으로 되니까 좀 상당수의 계약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 뒤에 더 물가 상승률이나 집값 상승률 이런 거 없이 그냥 10년 전에 냈던 금액으로 내 소유가 된다, 집이. 이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왜 소송까지 번지게 된 걸까요? 문제는 이 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그러니까 임차권이라고 하는데 이 임차권이 거래가 된다는 점부터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LH에서 만든 공공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 이 아파트에 임대에 살 수 있는 권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권이 있죠. 네. 근데 제가 사정상 이 아파트에 못 들어가게 되면 임차권을 포기합니다. 임차권을 포기하면 네. 이 아파트의 예비번호를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이제 넘어가겠죠. 네, 그러니까 공공 임대 아파트 생각해 보면 발표할 때 예비자들까지 다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민간 임대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나요? 네, 그 기업형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 제한이 없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이 거래 제한이 없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개를 팔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안성 민간임대 아파트를 보시면요. 한 1240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 600세대, 한 절반 정도는 네. 임차권 거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 네. 이 한 사람이 임차권 여러 개를 산 경우도 있고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잖아요. 이 프리미엄이 붙듯이 많게는 4천만 원까지 이른바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절반 이상이 절반 가까이가 이제 실거주 목적보다는 이런 임차권을 거래할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은 분들이 많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웃돈을 붙여서 거래했다라는 것이 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웃돈을 이제 주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여기서 거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 네. 겁니다. 이 갭 투자 목적으로 산 건데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갭 투자는 아파트의 매입 금액을 이 전세 세입자가 준 전세금으로 메꾸는 형태죠. 네. 그런데 이 투자를 목적으로 임차권을 산 이 임차인들은 원래대로라면은 이 아파트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빌려줄 권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선 빌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전대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전대차. 네. 네. 임차인이 밑에 다시 임차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전세를 다시 전세를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전세를 놓는다. 근데 그 전세금을 내가 돈이 있다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놓는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요 전대차를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관련법상 이 임차인은 집주인의 허가가 있으면 임차받은 건물에 이 세입자를 다시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세입자는 전대차 계약을 맺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전차인. 네, 계약서상에는 전차인으로 쓰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고시원이 좋은 예입니다. 고시원 주인이 건물주한테 이 고시원 공간을 임차하면은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고시원 주인은. 네. 이 고시원 주인이 다시 고시원에 이 세입자를 받습니다. 네네. 이 세입자가 앞서 말씀드린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전차인. 네. 이 투자 목적으로 이 임차권을 산 이 임차인들의 자금 계획을 이제 그래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민간 임대 아파트를 예를 들겠습니다. 안성에 있는 네. 이 아파트 분양 전환 임대차를 하려면 전세금 2억 5천만 원에 매매 예약금 1억 원, 총 3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임차권을 산 사람들은 이 아파트 전세 계약금 2,500만 원, 그리고 매매 예약금 1억 원, 1억 2,500만 원을 냅니다. 이 아파트 시행사에는 1억 2,500만 원만 내고 남은 잔금 2억 2,500만 원은 이 집에서 실제로 살 세입자, 아까 말씀드린 이 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채울 계획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매매 예약금의 10%인 2,500만 원에 전세 계약금이 10% 2,500만 원에 매매 예약금만 내서 전세를 또 놔서 그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진짜 이게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으로 거래가 한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그럼 실질적으로 발생했나요? 이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적인 갭 투자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문제가 발생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세 세입자, 이 전차인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 잔금을 치를 때가 되니까 이 시행사가 네. 이 임차인들한테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통보한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전세로 들어갈 사람들도 만약에 대출을 받을 거면 그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는 아시다시피 임차인 아니면 전차인 둘 중에 한 명밖에 받을 수가 없고요. 네. 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은행 대출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자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 전차인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 그렇다면 시행사는 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이 임대사업자인 시행사도 좀 사정이 있습니다. 네. 이 법적으로 임대를 놓는 시행사는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약한 임차인들이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행사의 사정도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전세에 전세를 놓는 이 전대차가 정말 그만큼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좀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전대차 계약을 이 보증금이 적은 이제 월세로 하거나 네. 아니면 뭐 은행 대출 없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금을 은행 대출 없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전세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 시행사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문제는 은행 대출 없이 전세 보증금을 모두 낼 수 있는 세입자를 찾기가 굉장히 네.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몇 억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따져봐야 될 게, 가능은 한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때문에 대출 이자 받기가 힘들다라는 속 사정이 있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시행사나 임차인들이 이런 내용을 확실히 잘 알고 있었나요? 공고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임차인들은 이 시행사가 이 문제를 알고도 속였다고 하고 있고요. 네. 시행사는 이 전대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계약자들은 시행사들한테 계약금과 분양전환금 일체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시행사는 투자 목적의 아파트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백 기자가 보도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이 시행사 대표 인터뷰한 내용이 기억이 나요. 우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갭 투자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소송까지 번지게 된 건데 이런 문제가 안성 말고도 또 있다면서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곳 정도, 경기도에 한 3곳 정도 더 있고요. 네. 윤 정부가 이 뉴스테이 정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를 작년에 했었고 또 이런 사례가 더 생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추가금 없이 분양 전환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이 민간 임대 아파트 임차권을 투자 목적으로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고 파는 일명 임차권 시장이 암암리에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상 입주 시기가 되면은 자금 충당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기업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좀 알아보고 계신다면 네. 이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충분한 여유 자금이나 자금 확보 없이 이제 투기만 목적으로 투자만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